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니온 김윤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 2월 달쯤 목이 아파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영상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2월 11일 날 영상이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목에 담이 결린 줄 알고 그 담 근육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한 달 뒤에 이 검지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관절에 고무줄을 한 10개는 감아놓은 것처럼 이 두 마디가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경추 디스크를 겪으면서 생겼던 증상들이나 치료 방법들, 또 왜 내가 경추 디스크에 걸렸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해본 경추 디스크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사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추나 치료를 하거나 뭐 약침 치료를 할 때 왼손으로 그 초음파 프로브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약간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어깨 근육, 목 근육의 긴장들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오른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왼쪽이 보조해서 힘을 실제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왼쪽으로 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경추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의 위치가 목의 정중선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피 자세라고 하는 증상들입니다. 그게 제가 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왼쪽으로 위치를 하면 이 신경이 압박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신경의 증상을 피해서 머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허리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초반에 그 신경 증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신경에 의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 자세, 또는 밑으로 오면 회피 보행,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사진으로 남겨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져 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 회피 자세, 신경의 증상을, 신경의 압박, 신경의 자극을 회피하는 자세. 그 당시 이제 제가 머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증상이 이렇게 재현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증상이 심했었고. 그럼 제가 왼손을 많이 쓰면서 생긴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손을 쓰는 거랑 팔을 쓰는 거랑 목 디스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들이 근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막. 근막이라고 하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뜻해요. 근데 그 근막이 근육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머니 싸듯이, 보자기 싸듯이 싸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근육들을 이렇게 랩처럼 같이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손가락부터 팔, 그다음에 상완, 어깨 부분, 그다음 견갑골, 목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거를 들을 때 목을 잘 보시면요, 들어서 올릴 때 목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팔로 힘을 쓰고 어깨로 힘을 쓰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중은 목에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교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왼손을 많이 쓰면서 왼손을 들고 내리고 힘을 주고 하면서 목에 자꾸 하중이 누적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증상이 발생하고 한 1개월 정도는 목 위주의 근육들만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뿐이고 또 다음날 되면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목 외에 가슴, 그 다음에 견갑골, 어깨, 팔, 심지어 손가락까지도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거를 매우 크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구조적으로 손부터 시작해서 어깨, 목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일으켜서 걸어 다녀요. 근데 이 몸통, 목에는 매달려 있는 게 어깨, 몸통 다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그 몸통과 목이 매달려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에 힘을 쓰거나 뭐 손에 힘을 쓰거나 하면 여기부터 계속 잡아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는 걸 보면 경추의 압박, 경추의 하중 때문에 이제 보통 치약 자듯이 밀려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속적인 압박이 경추 디스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자세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일자목,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라운드 숄더랑 일자목은 거의 세트처럼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라운드 숄더는 있는데 목은 이렇게 똑바른 사람은 잘 없어요. 라운드 숄더가 되려면 목도 앞으로 나와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세는 라운드 숄더와 일자목이 같이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자세는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올바른 자세죠. 제가 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있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받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이게 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머리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손바닥을 펴고 있죠. 받치기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만 앞으로 오게 되면요. 잡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근육들이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머리가 조금씩 앞으로 오게 될수록 목에 있는 근육들이 그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목이 걸리는 하중, 그러니까 목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목이 정상 위치에 있을 때는 4.5kg 정도의 머리 무게를 견딘다라고 해요. 근데 15도 앞으로 오면 12kg, 30도 앞으로 오면 18kg, 45도 앞으로 오면 22kg, 60도 오면 27kg죠. 핸드폰 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목이 생각보다 내가 쉬는 상황에서도, 내가 핸드폰을 보고 쉬고 TV를 보고 쉬고 책을 보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목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이 목이 견디지 못하고 확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추에 압박을 일으키고 그게 목 디스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경추 디스크의 원인 중 세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라고 하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한쪽이 높아지면 다시 한쪽이 높아져서 얘를 억제시키고 이런 이제 기량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게끔 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뭐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긴장했을 때 활발해지는 자율신경은 바로 교감신경이거든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근육의 긴장을 불러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발해졌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들이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안정이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맥박도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흡이 빨라져요. 그 호흡이 빨라지는 게 사실 핵심인데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숨이 차거나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 호흡을 빨라지게 움직이는 게 바로 호흡 근육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었죠. 어깨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슴, 이제 쇄골이나 그 다음에 견갑골, 이 가슴들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근육들이 바로 목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보시면 이런 근육들, 그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승모근, 뭐 여기 있는 사각근들, 이런 근육들이 바로 흉부를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 긴장이 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논문을 보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약간 으쓱하는 자세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머리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싸는 동작들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 근육들이 쇄골이나 늑골, 흉부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 자세를 계속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짧아진 상태, 잡아당기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경추 부위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이제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자율신경이라는 신경들은 경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경동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겼을 때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자율신경 부위에다가 약침을 놓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 신경들이 경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경동맥이랑 같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경동맥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다쳐서는 안 되는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맥들은 목의 근육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목 근육들이 긴장이 오면 자율신경을 더 압박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목 근육이 또 더 긴장이 되게 되고, 이 목 근육이 긴장이 되면 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검지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딱 디스크가 있었던 부위에 이제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요, 6번, 7번입니다. 6번, 7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게 되고요. 이 디스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와서 여기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에 빨갛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신경에 실제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쪽에서도 염증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나온 부위가 커지면 신경을 더 세게 누르게 되고, 그럼 신경에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제가 아팠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 처음에 목 근육에 긴장이 왔을 때는 담결린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당시에 목 디스크가 좀 돌출이 됐다가 신경을 건들지 않는 정도로만 돌출이 된 거죠. 약간만. 네.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더 신경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고, 해당 신경이 이제 눌려 있는 게 발생을 하니까 이 신경에 해당하는 이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어떤 경추에 신경이 눌렸을 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지, 한 중지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7번 신경이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번 신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목의 7번 신경 쪽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위만 치료를 한다고 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팔, 어깨, 그 다음에 손까지 이 과부하, 압박,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목에 이제 압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여전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의 증상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실제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목 근육도 편해지고 신경의 증상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해당 신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번 신경이었죠. 7번 신경의 이제 너브 루트, 신경의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신경의 가지에 실제로 이제 블락 시술을 하게 됩니다. 블락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취를 시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증상을 못 느끼게 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약간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너무 극심하면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락 시술을 제가 받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한의사로서의 제 자존심 때문도 사실 있어요. 제가 하는 치료로만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지 너무 확인해 보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추 디스크가 저한테 온 게 저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혀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계셨었는데, 속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증상이 낫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사로서 계속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실제로 이게 낫지 않았을 때 환자들한테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완치될 수 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땐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이 증상이 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됐고 지금 완치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팔을 많이 쓰게 되면서 목에 힘이 실리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목만 치료해서는 증상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정도는 제가 목만 치료를 해봤었거든요. 신경 뿌리에다가 또 약침도 놔보고, 그다음에 목 근육들도 풀어보고 했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은 뭔가 덜한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한 10% 정도 덜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눈에 띄게 개선되는 증상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쓰는 왼팔,
팔 부위, 위팔, 어깨 이런 부위들까지 도침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실제로 근육을 푸는 치료들을 했을 때 뭔가 이 목을 잡아당기는 목을 잡아당기는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좀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치료를 받고는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나았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치료들을 누적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 저림 증상은 신경의 염증, 신경의 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경의 염증의 경우는 회복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3, 4개월 내에 이 신경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고 처음 3, 4개월은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때문에 이제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저 보시면 제가 유튜브 찍을 때 굉장히 그 라운드 숄더에 대한 그 자세를 신경을 많이 쓰고 일부러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하다 보면 점점점 자세가 이렇게 굽게 되거나 편한 자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지만 침치료나 이런 추나치료나 이런 치료들이 다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숙이고 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체형 변화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라운드 숄더나 일자목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 일자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드는 이제 단축된 근육들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이제 추나치료, 추나치료를 하면서 등을 자꾸 피고 목을 당기게 하는 치료들을 실제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추나치료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추나치료도 그 구조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경추 디스크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율신경이 항진되면, 정확하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호흡 근육들이 긴장이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 근육들의 긴장,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침치료로 개선이 잘 안 되는 영역이긴 해요. 제가 실제로 그 교감신경절이라든지 미주신경 쪽에 이제 실제로 시술을 받아보고 약침 치료를 해봤는데 그다지 저는 이제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통증에 무슨 한약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의학에서는 가슴에 열이 쌓이게 돼요. 가슴에 흉부에 열이 쌓이게 되면요 상열감도 생기고요 가슴도 두근거리고 목의 근육에 긴장도 유발을 하게 되고 숨도 차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증상이 다 있진 않고 일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가슴에 있는 열을 식히는 쪽에 한약들을 복용을 했었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약이랑 사실 이 경추 디스크에 대한 부분이랑 치료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쪽의 약들을 복용을 했을 때 이 목의 근육들이 긴장이 완화되고 신경 증상들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신경 증상이 사라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다시 재발할까봐 하는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신경 쓰는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목이 근육이 긴장이 된다, 긴장이 되는 것 같다, 압박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추 디스크는 이제 제가 겪어보고 나은 질환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는 경추 디스크만큼은 환자분이 오시면 저도 나았었고 제가 이 증상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경추 디스크 환자를 만나면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증상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느끼시면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목의 통증이나 그 어깨의 증상들이 담 결려서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담 결렸다 하는 근육의 긴장은요, 일주일 이내로 증상이 개선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일주일 이후로 계속 증상이 만성화되고 1개월, 2개월 이렇게 지체됐다라고 하면 내 목에서는 경추 디스크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상 방치하지 마시고 꼭 빨리 와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